5월 25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 제 강연이 있습니다. 오후 7시 반입니다. 당산동 사무실에서 합니다. 회원분들 중에 시간이 계신 분들은 많이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보고 이제 댓글이나 이런 데 반응을 하지 말았는데 제가 댓글로 스트레스는 전혀 안 받습니다. 다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 자체가 대중의 정치적 계몽이라 하면 굉장히 불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대중이 꿈에서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일고 있는 정치 과잉의 광풍은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이 이 정치 광풍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중단되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평소 제 지론입니다. 어제 어떤 분은 황 소장이 샌더스가 잘한다 하다가 또 샌더스가 힐러리 지지한다고 비판하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지지한다 하다가 또 트럼프를 비판하고 도대체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러고, 제가 엊그제는 트럼프가 쉽게 탄핵이 되지 않을 거라 했다가 어제는 또 서민예산 삭감했다고 탄핵될 수도 있다 했다가 어느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트럼프는 단기간에 탄핵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탄핵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사우디나 해외 방문을 통해서 많은 200조가 넘는 이런 돈을 끌어들여서 공화당 내 지지층에게 한마디로 선물로 주고, 이런 부분들은 탄핵에 벗어날 부분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또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와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탄핵에 벗어날 가능성이 조금은 많겠죠. 하지만은 미국에 지금 무슨 이 서민층, 빈곤층들이 다 흑인이거나 히스패닉이다 그러는데, 주요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빈곤층 5천만 명 중에 백인 빈곤층이 2천만 명은 넘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가리어진 백인 빈곤층의 존재도 엄청납니다. 미국의 농민들 중에 상당수가 빈곤층이고, 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미국의 변두리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 대부분도 빈곤층에 가깝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마디로 국방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정액을 하면서 지금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부분을 깎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거기에는 장애인도 있고 농민에 대한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슨 복지 과잉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복지는 고쳐야 된다는데, 미국이 복지 과잉이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살다가 처음 듣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삶은 개인이 책임지라는 이런 한마디로 자유시장 경제, 그것이 올바른 자유시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논리 하에서 복지에 관한 한은 미국이 유럽이나 이런 부분보다 한참 뒤져 있는 나라다.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트럼프가 서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중산층의 지지를 받았다는데, 저는 트럼프가 그야말로 한국 같으면 선술집에서 하루 종일 일용직 노동을 하고 또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선술집에서 한잔하는 흩어져 있는 파편화된 백인들의 지지를 핵심적으로 받았고, 중산층에서의 트럼프 지지는 오히려 힐러리가 더 많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이 많이 있는가? 저는 미국의 중산층이 굉장히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니까요. 어떤 때는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환영을 했다가 트럼프가 탄핵 안 될 가능성은 이런 거다 하면 또 박수를 쳤다가 트럼프가 탄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요. 미국을 아니야 모르니 이야기를 좀 삼가하길 바랍니다. 제가 트럼프가 1년 전부터 된다고 할 때 미국을 모르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요. 저는 사람을 보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에 영합하고
강요들을 기득권, 한마디로 월스트리트나 대기업에 있던 사람들을 상당수 집어넣고, 그러면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사실상 하기보다는 기존의 조지 W. 부시 정권의 국방 우선 부분으로 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에 지금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치게 가벼운 언행을 통해서 대통령 지위의 무게를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보고 있고, 측근들을 믿었다가 쫓아냈다가 믿었다가 쫓아냈다가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트럼프의 한마디로 성격적인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한번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아야만이 미국이 새로 출발할 수 있다라는 제 소신은 변함이 없고요. 트럼프가 잘 수습해서 위기를 넘기고 잘 갔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상황판에는 일자리 관련해서 18개 지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 실업, 취업 유발 개수, 취업자 증감, 창업, 고용보험 신규 취득, 임금 격차, 임금 상승률,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시간, 경제 성장률, 소비자 물가, 설비 투자 증가율, 소매 판매 증가율, 이렇게 일자리 상황, 일자리 창출, 일자리의 질, 경제 지표 등 18개 관련 지표들을 이렇게 매일 챙기면서 일일이 점검을 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 그룹 일자리 동향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하여 공공 부분에서도 비정규직이 많은 분야는 비정규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월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일자리가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어떤 과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고, 대통령이 허구한 날 골든타임 하면서 뭐 법안만 통과시키면, 규제만 완화하면 일자리가 생길 것처럼 초이노믹스 하면서 창조경제 하면서 말하는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과연 대통령이 이렇게 챙겨서 되는 일인가? 안 그러면 대통령이 할 일과 기업이 할 일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좀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두고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부처 장관과 국책 연구기관장 15명, 그리고 노사정 민간부문 대표 15명을 두어서 그 밑에 전문위원회와 위원회를 두고 논의를 해 가겠다라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라는 부분에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을 신설해서 일자리 수석 밑에 일자리 기획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사회경제비서관을 두는 부분도 잘한 결정이다라고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보수언론이나 이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대통령이 70년대 같이 상황판 만들어서 일일이 민간 기업의 일자리까지 챙기는 부분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숫자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힘은, 압박은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닥달하게 될 거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시장 경제의 논리가 아닌 한마디로 계획경제의 논리에 의한 강제적인 일자리 창출 압박밖에 더 되느냐. 결국 이것이 준조세를 뜯어내거나 양재단을 갖다가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거나, 더 나아가서 이 창조경제 한다고 혁신센터 만들어라 하는 거나 사실상 무슨 차이가 있겠냐. 결국 위에서 기업들 쪼아서 순간적으로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반짝
산술적으로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몇 개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게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겠느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 마크롱은 집무실에 3대 노조 단체를 비롯해 8개 경제단체 대표를 불러서 노동개혁을 이렇게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난 프랑스 정부가 이런 식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결국 실패하고 프랑스 경제가 추락하면서 한마디로 당도 해체되는 그런 상황에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나오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거 뭐 항상 재벌들 편드는 언론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경제 여건 변화에 맞게 노동이 유연화되고,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 생긴 일자리의 3분의 2가 하이테크 벤처 분야에서 생겨나고, 중국도 창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 하면서 규제와 행정을 완화하고, 일본의 아베 같은 경우에도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 지불되도록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동개혁을 해왔다. 뭐 또 독일의 과거 이 3인당 정부의 슈르데가 이 노동개혁을 해서 본인은 실각을 했지만은 결국은 오늘날 독일의 경제 다시 부흥의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한마디로 정경유착이 검증된 상태에서 노사, 정 간의 구별이 정확한 나라에서는 그런 방식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사와 정 간의 관계가 너무나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기업에 한마디로 특혜를 주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고, 노동을 완전히 기업의 주장대로 유연화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정규직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 사라는 부분은 기업 활동을 정치적인 어떤 투자로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국의 사례와 일률적으로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압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국가는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공공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결국은 한마디로 국가 예산을 좀 먹고 수많은 공무원들을 양산하면서 그리스처럼 갈 수 있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 정도 되는데 제 같으면 아예 이런 부분을 국민투표에 한번 붙여버리겠습니다. 제 목을 걸고요. 한 번은 합의를 거쳐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붙이느냐? 국가 예산이 지금 400조입니다. 이 400조를 우리가 각 부서별로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부터 해서 인프라도 만들고 교육, 문화, 한마디로 또 설비, 국가가 운영되는 모든 부분에 이 돈을 분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낭비적인 부분, 즉 소모적으로 없어지는 부분, 기존에 있는데 과잉으로 하는 부분도 많고 이 도둑질도 많이 해먹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경영 씨가 그랬습니까? 국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해서 돈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면 저는 그 말도 맞다고 봅니다. 저도 행정부서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지켜봤는데, 사전에 이해관계 당사자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술 먹고 봉투 받고 작업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되면 누가 가지고 가게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있던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대한 심지어 비료부터 농기계까지 농업 설비부터 수많은 부분들이 낭비되어져 가면서 모랄 해저드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수십억짜리 유리 온실들을 겁도 없이 받았다가 말아먹거나 빼먹는 일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다른 분야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또 새만금 사업, 시화관측지, 전국의 각지에 있는 공항공사들, 그리고 전국에 수없이 많은 민자 고속도로와 터널, 다리들. 자, 이런 부분들이요,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해 가는지 모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일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백억, 수천억짜리 청사를 짓습니다.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기 임기 때 청사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 빼먹으려고 그러죠. 옛날에 보면 농협의 단위조합장들이 고작 1000명, 1500명 되는 지역의 면단위 단위조합장들이 자기 임기 때 농협, 한마디로 단위조합 청사를 쇠락해가는 고작 읍단위, 면단위 소재지에 번듯하게 큰 건물 하나 올라서 있으면 그거 다 농협의 단위조합들입니다. 군지부도 아니고요. 한 개 아니면 한두 개, 두세 개 면이 고작 1000명에서 한 2000명 안팎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이 농협 단위조합에서 수십억, 심지어 100억짜리 조합 건물을 겁도 없이 짓습니다. 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주요 공기업들의 한마디로 정권에서 해먹어가는 돈, 또 대우조선처럼 끝없이 한마디로 돈 먹는 하마도 저런 하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우조선 과감하게 문 닫고 그 구제할 돈으로 대우조선에 있는 근로자들 이직과 전직을 도와주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모랄 해저드에 빠지고 정치 맛을 본 조직은 정상적인 행태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망한 기업을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행태도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그토록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하다가 은행이 한마디로 무리하게 돈을 빌려줘서 수조가 떼이면 은행이 망해야 되고, 은행이 망하는 과정에서 그 돈을 누가 빌려주라고 압박을 넣었는가까지 터져야 되고, 그래서 은행 한두 개쯤은 망해야 대한민국의 정치와 금융과 대기업이 서로 유착되어서 한마디로 기업 운영과 관계없이 돈 빼먹는 일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적 자금으로 한마디로 날려버리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그 경제 각 분야의 보조금, 지원금 형태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나가는 수많은 돈들, 제 아는 사람 중에도 수천 수억을 벤처나 중소기업에서 지원받았다면서 날려버리는 일들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 집행을 2중, 3중, 4중, 심지어 각 부서별로 그 분야에 정통한 민간감시단까지 둬서 철저히 감시하면서 거기에 낭비되는 돈들을 다 모으면 저는 100조가 넘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한마디로 준공무원을 정부 각 분야에 대량 채용하는 부분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간에 팔을 비틀어서 쪼더라도 민간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절대 고용이나 투자나 설비 확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요, 사발 통문이 다 돌아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 이상 부동산을 사지도 말고, 지금 강남에 요지에 부동산이 나와 있어도 옛날 같으면 서로 샀을 건데 지금은 안 팔립니다. 있는 불효불급한 부동산도 매각하고 새로 투자하지 말고 어지간하면 현금을 보유한 채 일단 버텨야 된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고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앞으로 대량 있는 사람도 대량으로 고용할 시점이, 해고할 시점이 다가온다. 그래서 작년입니까? 대기업 한 군데는 그 해 뽑았던 사원들을 그 해 쫓아냈지 않습니까? 신규 사원들을. 그럼 뽑지를 말았어야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대기업들은 바보입니까? 그냥 그까지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고용해라고 쪼으면 전부 다 약점은 있겠죠. 어떤 행태로든지 적절한 탈세도 할 수 있고, 어떤 행태든지 편법 경영도 할 수 있고, 또 대기업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순환 출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재벌군을 형성해 가거나, 안 그러면 또 이 일감 밀어주기라든지 뭐 친인척들한테 숨겨놓은 회사 가지고 거기다가 일감을 다 주는 것. 얼마 전에도 숨겨놓은 대기업의 회사가 적발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은 털면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덩치 값을 못하고 한마디로 6, 70년대 살던 방식으로 똑같이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기업이 불법을 저지르면 그런 불법대로 엄격하게 잡아서 공정거래라 위반이나 여러가지 불법 탈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처벌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걸 핑계로 해서 일자리를 갖다가 창출하라고 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다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재단 만든다고 돈 뜯거나, 준조서 행태로 무슨 청년 창업 펀드를 만드니 하면서 돈 뜯거나, 저는 일체 또 준조세를 떠줘서도 안 되고, 대기업에게 무슨 창조경제 핵심센터라 해서 무슨 뭐 청년 벤처 창업 지원을 하라 어쩌라 이런 짓거리를 해서도 안 되고, 내버려 두되 탈법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고, 그들에게 규제 완화니 무슨 뭐 각종 세제 지원이니 명감세 확대니 이런 것 다 줄여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부는 아까 말한 대로 국가 예산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 예산 중에서 지금 불법한 것은 일체 대통령이 쓰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하도록 위임을 받아서 신규의 투자가 한마디로 제한되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준공무원 일자리 창출로 투입을 하면 그 투입된 돈만큼은 곧바로 다시 소비로 회전이 되면서 국가 경제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국가의 적 차원에서의 예산 절감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복지도 불법한 것 빼놓고는 다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고 차라리 일자리 창출로 가서 도와주는 것이 그냥 돈을 던져주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무슨 보수니 이런 어떤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정부 예산을 빼먹던 사람들 다 반대하고 공무원들도 나자빠질려고 할 겁니다.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한번 붙여서 통과가 안 되면 나 물러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통과가 되면 정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뭐 있는 예산에서 조금씩 해서 81만 개를 한다 수치상으로 5년 동안에, 그래서 매년으로 하면 뭐 10몇만 개, 솔직히 말하면 의미 없습니다. 또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의 부분은요, 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동에 대한 한마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없애되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고용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국가 일자리가 국가는 국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만들어져 가야지, 민간의 팔을 비틀어서 하는 행위는 저는 될 수도 없고 흉내만 내다가 끝날 겁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깜빵에 갔을 때 자, 풀어만 주면 신규 투자를 하고 어쩌겠다라는 그대로만 다 집행이 되었어도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벌써 수십만 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근 사람은 그 말 하지 않고 무슨 기금을 내 가지고 무슨 운용하니 하면서 뭐 삼성도 과거에 8천억을 내니 어쩌니,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에 발 비틀어서 한다라고 하면 정치인보다 더 뺀질뺀질한 사람이 민간 대기업주인데
호락호락 끌려가지도 않거니와 하는 척 흉내만 내다가 끝날 뿐이고, 또 수많은 이 반대론자들을 양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간에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창출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수석을 만들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 백수가 넘쳐나는 부분은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나쁜 일자리에 가면 10년 뒤에도 청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제가 통계에 나와 있다고 뉴스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창출 요인으로 정부가 민간의 팔을 비틀기보다는 근로장려세, 즉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운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 일정한 만큼의 노동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부분, 그건 직접적으로 복지라면서 현금을 직접 교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부분에서 정말로 대기업을 위한 규제냐, 정말로 그렇지 않고 그 규제를 완화하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는 규제냐,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주요한 분야를요, 4차 산업이니까 벤처도 포함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창출되는 일자리가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냐, 안 그러면 숙련된 일부만을 월급을 더 받게 할 뿐이지 비숙련자는 고용의 여지가 없고, 더 나아가서 질 낮은 일자리가 생산되어 봤자 불안정적이고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나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지금 대기업들이 하는 수출 정대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주로 어느 쪽이고, 거기에 어떻게 지원해주면 그래도 질이 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가를 일자리위원회나 일자리 수석이 머리를 맞대고 한 3개월쯤은 고민을 해서 민간에도 물어보고 현장에도 물어보고 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는 민간 분야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런 메커니즘을 거쳐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또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이야기 또 들어보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에 일자리 부분에 집중할 이 분야를 만들고 그 분야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중을 하는 것이, 또 일자리의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제도, 아까 말한 근로장려세를 적용하는 부분은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창출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보고요.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발표하면서 민간의 협력을 받아서 같이 해나가는 부분이 좋지, 고민도 하지 않고 상황판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대통령이 재벌 일자리 동향을 파악 가능하게 상황판을 설치한다. 아니, 자기들도 어디로 뛸지 모르면서 무조건 얼마나 뛰었느냐 상황판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차분히 세워라. 공무원 말 믿지 말고 바깥에 민간의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그래서 한 6개월쯤 계획을 세우고 토론을 하고 해서 방법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집행하기 바랍니다.